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기수입니다. 자, 시장이 연일 좋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좋았고,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제가 12월 말쯤에 변곡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시장 돌렸다라고 말씀드린 게 1월 6일 날, 거인의 시선입니다. 1월 6일 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약간 횡보하는 듯 하지만 여기서도 사실 시장이 좋았어요, 사실은. 종목별로 오를 종목들은 다 올랐고요. 그리고 2월 3일 날 딥시크 때문에 시장 빠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날도 거인의 시선을 했었죠. 제가 월요일 날이라서. 그때 보시면은 그날 사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시장이 좋다. 좀 늦죠. 그렇게 하면은. 예. 제가 12월 말에 변곡점이 왔다. 이제는, 역발상 매매를 해야 된다. 역발상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때 이후로 코스피가 한 9%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올라오면서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올라온 건데 이 한 달 반 사이에 이제는 수익들이 꽤 나셨을 거예요. 한 달 반 사이에. 그리고 최소한 한 20% 이상은 나였을 거고 제 전략대로 잘 따라오셨던 분들 같으면은 최소한 30% 이상들은 다들 계좌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았을까 예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쭉 갈까요? 우리 시장이 이대로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대로 쭉 가면 참 좋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어디 그렇겠습니까? 가다 쉬다 이러는 거지. 그래서 언제쯤에 쉬게 될지 이런 것들을 또 가늠해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악소리 날 때 바닥이 어딘지를 잘 살펴야 돼서 또 기회를 잘 잡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시장에서 굉장히 박수 소리가 나고 환호성이 울릴 때 그때 또 고점이 어딘지를 또 잘 타진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법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강하면서 또 이제 종목 순환매가 상당히 활발하게 돕니다. 오늘은 오늘은 로봇, 오늘은 자율주행, 오늘은 CXL, 오늘은 또 유리기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죠. 오늘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는 일단 안 붙고 있어요. 코스피는 매도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매도였다가 지금 매수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계속해가지고 외국인들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선물 쪽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 쌍봉을 찍고요. 기술적으로 밑으로 고개를 내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좋은 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 수급에도 도움이 될 테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에 괜찮은 이제 하나의 환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달러는 더 떨어질 것 같죠? 예, 지금 추세로 보이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달러는 아마도 106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좀 내려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크게 나빠질 일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 와중에 상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 아닙니까? 반도체 2차 전지면은.
그래서 이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장 전체의 어떤 이제 척추 역할을 지금 뼈대가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 섹터를 보면은요. 2차 전지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2차 전지는 뭐 그냥 의견은 내내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2차 전지가 올라가지만 의견은 계속 그랬었죠. 의견은 계속 모아가자. 그리고 하반기를 보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에코프로머티라든가 PNT 같은 종목 작년 실적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전고체 쪽에 뭐 이수스페셜티 유일에너테크 이런 종목들 급등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 잘 올라오고 있고 나노 신소재도 오늘은 상당히 이제 바닥 잡는 느낌이 좀 들죠. 이런 종목들 또 뭐 전해액 쪽에 에코앤드림도 바닥 잡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2차 전지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상당히 올라가는 듯 싶을 때 따라잡으면 절대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출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그냥 음봉에서 모아가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똑같습니다. 의견은 음봉에서 계속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반기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는 거죠. 뭐 하루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흥분하고 또 내일 또 만약에 음봉 떨어지면 또 낙담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2차 전지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죠. 여전히 의견은 똑같고요. 하반기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계속 드리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2차 전지는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가 그리고 드론이라든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지금 AI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AI가 몸을 입어야 된다. AI가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어디냐 그러면 로봇이다. 자율주행이다. 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럼 AI가 몸을 입으면은 이 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기다 뭐 전선 달아가지고 유선으로 코드 꼽아서 움직일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기네 배터리를 움직여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2차 전지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기차 캐즘도 올해 상반기 때 바닥을 찍고 하반기 때부터 어쩌면 빠르면 2분기 때부터 전기차 시장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하반기를 계속 보면서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의견은 동일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계없이 요즘에 잘 가는 쪽들은 뭐 보면은 필옵틱스라든가 제가 반도체 세 종목 AI 시대 반도체 3인방 필옵틱스, YC, 네오셈 요 3인방 매번 말씀을 드렸죠. 필옵틱스는 먼저 날아갔고요. 유리기판, 네오셈, CXL이라고 해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YC도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죠. 예, 그래서 이 3인방은 필옵틱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죠. 지금 뭐 잡긴 좀 힘들고요. 네오셈은 조금 쉴 때 한번 잡아볼 만하고요. YC는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기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지금 기판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CXL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로 칩과 칩 간의 통신이 상당히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YC 같은 경우에는 HBM 지금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대세를 타고 갈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외에도 지금 이제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굉장히 좀 레거시이긴 하지만은 테스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반도체 사야 된다. 반도체 사야 된다. 딥시 끝에 빠질 때가 반도체를
살 저로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것은 반도체다, 주도 섹터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계속해가지고 핫하고 또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요. 조선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선박 회사들은 안 가는데 오늘 보면은 기자재 쪽에 피팅 업체들 태광이라든가 7% 오르고 성광밴드 7% 오르고 동성아인텍도 8% 오르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자재 종목들이 많이 갑니다. 그동안은 선사들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쪽은 쉬는 거고 이제는 기자재들이 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땐 따라잡는 거 아니고요. 이제는 조선 쪽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이고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오션도 기다리셨다가 빠지면은 사고요. 올라가면 팔아주는 이제는 그런 박스권 매매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신규 접근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조선주들은 계속해가지고 추세 하락은 없다. 그리고 박스권 정도는 그릴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계속 매매가 가능한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방산 쪽, 방산 쪽, 오늘도 오르고 있죠. 뭐 방산 쪽 오를 거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뭐 어떤 종목이든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방산 쪽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죠. 지금 뭐 따라잡기는 힘들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일선 깨는지 잘 보세요. 대장주니까 늘 이렇게 급등할 때는 대장주들이 5일선 깨지면은 전반적으로 섹터의 힘이 좀 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지면은 또 살 수 있죠. 방산주들도 올해 내내 아마 박스권 정도는 그래주지 않을까 싶어요. 추세 하락이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빠지면 또 올라가고 빠지면 반등 나오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걸 보기 때문에 매수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 들고요. 또 드론주들도 오늘 올라갑니다. SOS 자율주행 쪽이죠 참. SOS라든가 또 뭐 스마트레이더라든가 인포뱅크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드론은 제가 계속 그 성장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장 섹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빠지면 사놓으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쪽 산업들은 안 커질 수가 없어요. 드론도 오늘 올라가죠. 에이럭스가 11% 올라가고 제이시언이 또 5%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이렇게 빠질 때 이런 데서 이렇게 사놓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면은 뭔가 불안하죠. 또 빠질 때가 있겠죠. 빠질 때 늘 사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이시언은 아직까지 출발을 많이 안 했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올라가는 섹터 중에 화학 섹터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9%나 오르고요. 대한유화 6%나 오르고 정밀화학 3.3% 오릅니다. 화학 섹터가 지금 4분기 때가 실적들이 그나마 괜찮게 나왔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화학 섹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해 가지고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화학 쪽은요, 석유화학 쪽에는 중국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다, 어그러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고요. 앞으로도 도대체 그 공급 과잉이 언제쯤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늠을 못 합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은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은 빠져나올 구간이다.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아마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121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에 팔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은 빠져나올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화학주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시장들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요. 선물을 한번 볼까요? 연결 선물 기준으로 지금 이런 481선 장기 이평선에 거의 다 있죠. 이걸 한 번에 뚫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은 좀 욕심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여기서 좀 막히지 않을까 싶어요. 막혀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뭔가 악재가 나오면 한 번 정도 또 조정이 좀 들어오는 형태. 하지만 이번 주는 바로 뭐 조정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단기 매매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 비중도 좀 높이면서 단기 매매를 좀 병행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선물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346 위쪽으로 치솟아 준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매수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이죠. 갈지 안 갈지 지금 경계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만들면서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는 아마 내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수할 때는 꼭 그 강조분 말씀드리죠. 강한 종목 분할로 조정 구간에서 진입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심 섹터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여전히 반도체, 특히 CXL, 유리기판 이쪽이 핫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로봇주들 지금 조금 빠져 있죠. 그래 로봇주들 지금 잡을 만한 또 구간으로 또 보이기 때문에 로봇 잘 올라가다 지금 쉬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또 이제 매수가 가능한 걸로 보이고, 또 이번 주에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이제 대사 또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 한번 움직일만 하죠. 소량은 좀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들도 이번 주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보시고, 타이밍이 좀 나온 종목들이 있죠. 타이밍이 좀 나온 종목들로는 일단 반도체 쪽에는 테크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다가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상당히 좀 이 종목도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이 정도 쉬었다면은 그럼 지금쯤 잡을만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삼성전기, 제가 요즘에 삼성전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때부터 13만 원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이제서 480선, 장기 이평선 이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여러분, 앞으로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 드론 시대 오게 되면은 반도체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게 MLCC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삼성전기는 여러분들이 올해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 올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가격이 매수 타이밍이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는 아니지만 실리콘2 같은 종목, 화장품 종목들이 요즘에 시장의 관심권을 벗어나 있지만은 실리콘2가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조금 바닥 그리는 느낌이죠. 그리고 21선 살짝 타고 있는 느낌이죠. 실적이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관세액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쪽은 화장품 쪽에는 실리콘2가 미국에서 지금 플랫폼 기반을 닦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력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괜찮아 보이지만은 시장 올라갈 때마다 지금은 조금씩 현금화를 좀 시키시면서 약간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되는 구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감사합니다. 신기수였습니다.